예, 안녕하세요. 건양의대 김광균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제목은 이제 본 퀄러티 측정하는 그런 진단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우선 본 퀄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본 스트렝스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이것은 덱사에 주로 반영되지 않고요. 종류를 보면은 아키텍처 중에 프록시마 튜뷸라 지오미티죠.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이 힘을 하시는 경우에는 또는 트라베큘라 속을 들여다보는 마이크로 아키텍처 또는 콜라겐 같은 티슈 레벨에서 보게 되는 매트릭스 퀄러티 그리고 마이크로 프렉 어큐뮬레이션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툴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메케니컬 테스팅, 또 인덴테이션, QCT, 마이크로 CT, 나만 스펙트로스코피, 또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케니컬 프로퍼티는 저희가 C편의 크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C편을 가지고 저희가 인스톨이라고 하죠. 인스트론 이용해서 컴프레션이나 밴딩, 토전의 포션을 주고 브리키지 되는 그런 강도까지 실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커브를 이제 얻을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일드 스트렝스라든지 얼티메이트 스트렝스를 얻을 수 있죠. 이런 강도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조직의 어떤 뼈의 강도 측정하고 이런 강도는 BMD와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연관이 없을 수 있고 퀄리티를 반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이제 작은 크기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마이크로 인덴테이션은 티비아 같은 곳에 쭉 찔러가지고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 나노 인덴테이션은 이제 라멜라본 저희가 나노 단위에서 쭉 눌러가면서 심혈관을 보면서 눌러가면서 강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인덴테이션은 하드니스를 측정하는 것이죠. 본의 스트렝스 중에 하드니스라는 것은 인덴테이션 했을 때 서피스의 어떤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되는데 어떤 저항력이죠. 하드니스는 저 인공관자라는 측면에서는 외화와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렝스 말고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오메트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QCT 또는 페리필러 QCT, 마이크로 CT, 트라베큘라 본 스코어가 있습니다. QCT는 이제 BMD 같은 경우는 스파이널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나 또는 아우터의 칼시피케이션에 의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QCT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이제 오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다음과 같이 CT를 이용해서 이 CT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골밀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인피부에서 측정할 수 있고요. 일반 CT를 사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만 깔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판텀이라고 밑에 써있죠. 저희가 상대적인 골밀도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판텀 대표적으로 저희가 칼륨 인해석이나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는 저희가 이미 그런 밀도를 알고 있죠. 상대적으로 이거에 대한 상대적인 밀도로 저희가 표시하게 되죠. 그리고 BMD처럼 어떤 2차원적인 단위가 아니고 3차원적인 볼륨메트릭 BM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테리어 3분의 1에서 넘바 버테브라의 4분의 3까지 측정하게 되고요. 코티컬 본은 없애고 트로피컬 본에서 제가 측정하게 됩니다. 보통 L2와 L3 레벨에서 측정값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 QCT는 그 단위가 80mg per cubic cm 이하인 경우에 제가 골다공증을 진단하고 약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리페럴 QCT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레디우스나 TBI에 특별한 이제 조그만 장비를 통해 가지고 QCT를 통해서 이제 촬영하게 되고요. 다음과 같은 하이 리졸루션이어서 트라베큘라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제가 후에 마이크로 CT에서 보여드릴 몰포로지 파라미터를 얻을 수 있고 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 CT입니다. 많은 연구 논문에서 많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보통은 아직까지는 인 비보로 할 수는 없고요. 엑스 비보나 또는 이제 카데바 등에서 C편을 얻어서 이러한 마이크로 CT에 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2D 인덱스에서 2차원 쪽에서 다음과 같은 영상을 얻으면 트라베큘라 티크니스나 트라베큘라 스페이스 또 이런 트라베큘라 넘버 등을 저희가 얻을 수 있고요. 3차원 영상을 제조할 수 있는데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전체 본 볼륨 중에 트라베큘라 볼륨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젊은 사람들은 이제 트라베큘라가 평면 같죠? 플레이트 같고
골다공증 있는 연세 드신 분은 노드 같죠? 이러한 이제 스트럭처럴 모델 인덱스는 이제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0점, 노드 스트럭처는 3점 줘서 점수를 계산해 줍니다. 이런 트라베큘라나 이런 구조물들의 방향성을 측정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31세 같은 건 방향성이 여러 가지로 좀 되어 있지만 점점 저희가 골다공증이 입관하게 되면 방향성이 일정하게 됩니다. 이런 지표를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시트를 통해서. 이런 마이크로시트에서 얻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점 지수는 그중에 FEA를 좀 해서 강도를 또한 측정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그레이스케일을 바꾸면 저희가 원하는 트라베큘라 본 리전을 얻을 수 있고, 이거를 컴퓨터 화면의 그 픽셀처럼 정육면체 또는 정사면체의 큐빅이나 정사면체 테트라고나 모델을 엘레먼트를 얻을 수 있죠. 이 조그만 하나는 제가 엘레먼트라고 부르고요. 각 엘레먼트에 저희가 스트레인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스트레인을 종합하면 이 구조의 그런 일드 스트렝스라든지 얼티밋 스트렝스의 그런 힘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그런 내용들 중에 보면 이렇게 본 볼륨 프랙션, 스트럭처럴 모델 인덱스 이런 여러 가지 몰프로지 인덱스도 얻을 수 있고,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서 이런 일드 스트렝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시트 이용해서 이런 값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트라베큘라 본 스코어는 그럼 인 피부에서 이러한 스트럭처 값을 좀 얻을 수 없을까? 근데 이제 QCT는 없고 덱사를 이용해서 얻을 수 없을까 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보통 일반 덱사에서 저희가 2D 이미지를 얻는데 결국은 덱사도 레디에이션 통과되는 그런 정도의 밀도인데요. 트라베큘라 본 스코어는 결국은 2D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3차원 영상을 예측하는 거죠. 트라베큘라에. 그 기전은 다음과 같이 뼈가 성글성글한 것들은 주변과 어떤 그레이스케일의 베리언스가 상당히 크죠. 이 사이값을 이용해서 트라베큘라의 모양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명의 환자가 같은 BMD 값이 하더라도 TBL 값은 1.4로 뼈가 치밀한 경우는 높게 나타나고 성글성글한 경우는 TBL 값이 낮게 나타나죠. 그래서 BMD 반영할 수 없는 트라베큘라 패턴은 어느 정도는 TBL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TBL 자체가 프랙처 리스크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리고 마이크로시티만큼 정확하진 않다. 하지만 장점은 프락스 모델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값들을 입력하면 10-year probability가 보통 메이저 오스테오포로티 이 환자 같은 경우 2.99, 티 프랙처는 0.1인데 이때 보면 TBS 값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상 넣으면 오히려 메이저 오스테오포로티 프랙처 값이 4.0으로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프락스 모델을 예측할 때 TBS 값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티슈 컴포지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피는 이렇게 마이크로 크랙을 볼 수도 있고, 트라베큘라의 어떤 본 디섭션 캐비티도 볼 수 있고, 코티칼 본의 포로시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미네랄리제이션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네랄리제이션은 여러 가지 신호에 의해서 클라스트가 본 디섭션하고 블라스트가 쫓아가면서 리모델링을 말씀드리는 거죠. 오스테오이드 만들면, 그리고 나서 미네랄이 침착되면 뉴본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처음에 프라이머리 미네랄리제이션이라고 하고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것은 몇 년에 걸친 세컨더리 미네랄리제이션이 거치면서 성숙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프라이머리 미네랄리제이션 되고 이거 시간이 지나면 화이트 칼레 세컨더리 미네랄리제이션은 몇 년 동안 가게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런 뼈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본 턴오버 레이트에 따라서 이러한 성숙되는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미네랄리제이션 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턴오버 레이트가 상당히 증가되는 경우, 어떤 병적인 상황 또는 골다공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프라이머리 미네랄리제이션이 충분히 세컨더리 미네랄리제이션이 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뼈가 강도를 얻기 어려울 수 있겠죠. 반대로 본 턴오버가 오버 서프레이션 된 경우는 너무 많이 세컨더리 미네랄리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이제 미네랄리제이션이 될 수 있죠. 그럼 그것이 과연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헤트로제니 인덱스라는 것을 저희가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를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죠. 보면은 이 부분 보면 그레이스케일하고 화이트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쪽은 비슷한데 보면 이렇게 헤트로제니스한 것보다 호모제니스한 것은 하나의 크랙이 생기면 물성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계속 프로파게이션 빨리 되죠. 따라서 이런 호모제니스한
미네랄리제이션은 오히려 볼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EM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하고 또 볼 강도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만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것은 이제 빛을 가지고 스펙트럼을 만드는 것이죠. 모든 분자는 원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고, 이 원자의 결합은 빛을 쪼여주게 되면은 통과하는 것도 있지만 산란돼 가지고 새로운 빛을 나타내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캐터링 되는 빛은 물질마다 고유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캐터링 되는 빛을 연구하면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고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뼈에 있는 어떤 티슈에도 이런 나만 스펙트로스코피 빛을 자외선 빛을 쪼여주면 미네랄과 매트릭스 컨텍스트를 알 수 있고 콜라겐 크로스 링크의 어떤 머처리티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OA 환자든 OA 환자를 한번 티슈 컴포지션을 본 건데요. OA 환자가 적색인데요. 노웨는 파란색이고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물질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고유의 웨이브 랭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카보네이트나 포스페이트 같은 대표적인 미네랄 컴포넌트고요. 아마이드나 CH2, 하이드로프로린 이런 것은 논 미네랄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논 OA가 훨씬 미네랄라이제이션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옆쪽에는 인텐시티, 나면 이게 스펙트로 높이면 인텐시티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그 비율이 많은지, 양이 많은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콜라겐인데요. 37세 환자의 콜라겐에 저희가 프레셔를 줬을 때 17만이고 99세에 저희 콜라겐에 프레셔를 줬을 때 32파스칼 정도가 나오죠. 결국은 콜라겐에 있는 차이가 강조되지 않는 것은 크로스 링키의 차이입니다. 이 크로스 링크는 두 가지, 임머처한 크로스 링키가 되는 경우가 있고 머처한 엔자이매틱 크로스 링키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 머처가 좋죠. 논 엔자이매틱 머처가. 엔자이매틱이라는 것은 이제 대사된 물질, 특히 글라이케이션 된 엔드 프로덕트에 의해서 크로스되는 거죠. 이것은 아주 콜라겐을 스티프하게 만들고 브리틀리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율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넣어서 분해시켜서 토탈 양과 논 엔자이매틱 글라이케이션 양을 측정하게 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본 퀄리티는 본 스트렝스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본 퀄리티 측정하는 방법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지식은 저희가 본 연구를 하고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